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의 명리심리학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한방이 아닌 양방 의사이신데 자신의 전공 분야인 정신상담의 동양의 명리학을 접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오는데요. 꽤나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면 과거의 이야기, 현재 지금의 상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내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분석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그 분석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기는 조금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사주팔자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담자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그 분석 결과를 잘 받아줬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사주팔자, 토정비결, 신년 운세, 역학, 주역, 명리학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신년이 되면 토정비결이니 신년 운세니 재미삼아로도 보고요. 제가 이 책에 끌리게 된 이유는 주역이나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어떤 명리학이나 주역, 사주팔자, 음양 이론을 썼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선 조금 관심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쓰신 분이 정신상담과 의사라고 그러니까 여기 약간 솔깃하고 이런 분은 어떻게 과연 이 명리학을 풀어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인생의 앞날이 막연하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내 앞날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길 때쯤 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앞이 깜깜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은 뭘까 하면서 자기 성찰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는데요.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과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좀 나이가 들었고 또 한 번 실패를 한다거나 어떤 도전 속에서 그 좌절감을 다시 맛보면서 일어서는 게 조금 겁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편안한 길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알게 모르게 좀 들었어요. 어르신들은 이런 마음을 나이가 들어서 꾀가 들었다, 꾀가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젊었을 때는 넘어지면은 막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지금은 넘어지기만 해도 막 무릎이 아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데 조금씩 관심이 보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정말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고요. 그 속에서 제가 인문학과 어떤 철학과 그 책 속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 와중에 이게 정신상담과 명리학의 결합, 이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신의학은 사실 조금 날카롭고 냉철하고 어떤 감정이 빠진 그런 학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객관적인 분석, 어떤 제3자라는 전문가가 바라보는 입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엄마나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파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상담 결과를 받고 나면 때로는 굉장히 와닿기도 하지만 이게 좀 찌릿하고서 이렇게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런 조금 차갑고 냉정한 정신상담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주팔자, 운세, 성격 이런 것들은 사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너 운이야 아니면 세상에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내 탓보다는 그렇다고 남 탓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약간 따뜻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과연 어떻게 조합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장에서는 바로 그런 포인트를 지적해 주시는데요. 1장에서는 작가가 정신의학을 하면서 명리학을 알게 돼서 어떤 깨달은 점들, 그 다음 2장에서는 심리학과 명리학의
닮은 듯 다른 점들을 이렇게 심리학 용어와 명리학 용어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장에서는 명리학의 오행, 수화, 목금토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제가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던 그 명리학의 전문 용어를 예를 들어서 정관, 평관, 정인, 식상, 식인 이런 것들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디 가서 물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 어려운 이런 용어들을 대중적이면서도 상식적인 그 수준으로 예시와 함께 풀어져 있어서 사주 설명을 사주가 이렇게 설명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고요. 4장에서는 이 명리학과 심리학의 접목으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면서도 쉽게 풀어내셨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과제이고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공부라는 어떤 인문학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인간 성격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캐릭터 분석, 성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 성격 분류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혈액형과 띠, 별자리 이런 건데, 요즘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애니어그램, 그 다음 MBTI 분석 굉장히 많이 하죠. 애니어그램과 이 MBTI의 이 결과를 보면 저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일치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나오는 그 성격 유형과 MBTI의 성격 유형을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객관적인 판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성격 검사와 사주랑 접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이제 저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작가님은 전문적으로 이런 정신상담 심리학과 명리학을 접목하신 거죠. 이 책을 다 읽고 애니어그램과 MBTI 그리고 제 사주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이 세 가지가 저의 성격과 성향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이 결국에는 인간을 보는 일종의 도구 학문인 거죠. 이 양창순 박사님은 책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과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보편적 진리와 법칙을 알기 위해서고, 철학은 그 보편적 진리와 법칙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다. 의학은 인간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병을 치료하고자 발전해온 학문인 것처럼, 명리학은 내가 태어난 날의 비밀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학문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제가 갖고 있던 점집, 사주팔자, 명리학에 대한 시선이 확 달라졌는데요.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성향, 성격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판단을 해서 서로 다른 결심과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내 성향과 성격을 찾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도구적 학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오는데요. 결국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게 오행으로 풀어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주파수를 가진 파동끼리는 서로 공명한다는 이 양자역학의 이론을 명리학적으로도 아주 쉽게 풀어내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프리초프 카프라의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책도 떠올랐는데요. 아마 이 책과 함께 읽으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이 책 끝으로 가면 참고서적이 나오는데요. 명리학에 관한 국내 도서는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명리학에 좀 더 깊은 지식을 원하시는 분은 이 참고서적을 참고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정신상담, 가족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도 하고 부부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해외 세미나도 자주 참여했었고, 그래서 이 해외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과 문턱이 높은 이유를 이 친구는 정말 재밌게 풀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점집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집이라든지 이제 어떤 철학원, 뭐 요즘에 뭐 타로, 뭐 신점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나라는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밝은 모습, 어두운 모습, 그다음 고민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실컷 이렇게 말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많은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이 앞날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앞날의 불안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이 된다고 하죠.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잖아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실 얼로 튈지 모르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잘 달래줘야 돼요. 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내 인생의 발목이 잡히기 전에 이 불안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는 무단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또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또 행동으로 바꾸고 이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오행으로도 풀어낼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오행의 어떤 특정 요소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이렇게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사실 장걱정도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큰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이라든지 좀 안 좋은 감정을 툭툭 털고 잘 일어나는 편인데 저는 이게 사실 학습화된 어떤 저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난관을 극복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이끌려서 내가 학습한 결과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내 사주팔자에 있고 그 오행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태까지 노력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조금 편안하게 내려지기도 하고요. 그런 건가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명리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신상담 심리학과 명리학을 접목해서 철학이나 다른 인문학처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식으로 명리학과 성격학 또는 운명학, 성격 분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입문서로서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과 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팔자는 바꿀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정해준 운명이라는 건 없고요. 인간이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명리학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잃은 것처럼 운명 탓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애쓰면서 기쓰면서 힘쓰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명리학이라는 것은 나란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좀 편안해지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할 때 타인을 보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결국에는 이 책에서도 그 나르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르시즘이 꼭 나쁜 게 아니라 나를 탐구하고 나를 성찰하는 어떤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 타인을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조금 미리 알고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 안 되는 상황에서 애쓰고 기쓰고 힘쓸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
다툼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삶의 순리를 조금은 편안하고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